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교류 소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 교류 소자인데 우리 직류 회로를 공부했을 때 직류 회로에서는 우리가 저항 성분만 우리가 다뤘었죠. 그죠? 그런데 이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뿐만이 아니라 뭐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스. 그죠? 커패시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소자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그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만 있는, 단독 회로죠.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습니다. 같은 위상이, 동위상이고요. 그리고, 인덕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일이죠, 코일. 이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더 앞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똑같이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생기지만 여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더 앞서는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이제 오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자, 전류 I는 뭐였어요? R분의 V였죠? 이거는 그 직류 회로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왜? 저항만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죠? 저항만.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자, 인덕턴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I는 XL분의 V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저항 성분이 뭐냐? 자, 저항은 또 그냥 R이었는데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액턴스. 아시겠죠?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류 I는, 이 리액턴스, 이 XL이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분의 전압.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메가 L이라고 해서, XL은 자, 오메가 L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리액턴스 분의 전압인데 여기서 이 XC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XC는 오메가 C 분의 1인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주면 오메가 CV라는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단독 회로일 때, 단독.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률과 무효율이 나와요. 이 역률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 역률은 이제 임피던스도 나중에 할 건데, 임피던스 분의, 자, 저항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무효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저항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항만 있는 회로는 전부 다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역률 자체가 1인 거예요. 임피던스 자체가 저항이니까. 즉 R분의 R이 되기 때문에 역률 자체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리액턴스 성분이 없잖아요. 반면에 이 저항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스 성분이 없기 때문에 무효율이 제로인 거죠. 제로. 왜? 무효율은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인데 리액턴스 성분이 0이니까 무효율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그럼 반대로 요 인덕턴스 회로와 커패시터 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역률은 제로가 되겠죠. 저항 성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부 다 리액턴스 성분만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율 자체가 1이 되는 겁니다. 1. 그죠? 역률과 무효율. 그래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 무효율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LC 회로에서 이제 직렬 회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RLC 회로도 직렬 회로와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직렬 회로 부분이 병렬 회로보다 상대적으로 해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직렬 회로인데 저항과 인덕터, 그죠? 저항과 인덕턴스의 회로고요. 이거는 저항과 커패시턴스 회로. 이거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세 개가 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요 RL 회로는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된 형태예요. 그럼 R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그리고 콘덴서, 커피스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 RLC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과 그 다음에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세 개의 소자가 직렬로 지금 연결된 결합된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위상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상차, 세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RL 회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시키면 이쪽에 지금 R이고요. 여기가 지금 XL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결국 탄젠트, 이 세타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R분의 XL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XL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메가 L이라고요. 오메가 L. 그럼 여기가 XL 대신에 이렇게 오메가 L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RL 회로에서. RL. 아시겠네요? RL 회로에서. 그 다음에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 R이고요. 여기가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인 거예요. 그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루트 R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라는 거죠. I는 R분의 V 똑같아요. 오메 법칙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 같은 경우는 아까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라고 했죠. 역률이.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저항 R. 자, 무효율은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 여기서는 지금 이제 L만 있으니까 XL이 되겠죠. 유도성 리액턴스. 그죠? 이게 무효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항과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위상차 같은 경우는 자, 저항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R분의 XC. 그죠? 세타는 R분의 XC.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C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XC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쵸?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얼마 되냐? 이게 오메가 CR분의 1이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자, 전류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고요. 이거는 임피던스. 여기서는 지금 용량성 리액턴스만 있기 때문에 저항 R이죠? XC죠? 그럼 여기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이 돼버린다고요.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역률은 임피던스분의 저항. 그죠? 임피던스분의 저항. 무효율은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 왜? C만 있으니까 L이 없잖아요. 그죠?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 이렇게 해서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LC가 다 있는 거죠. 세 개의 소자가 직렬로 지금 결합된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둘 다 L과 C가 둘 다 리액턴스 성분이잖아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자,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 R이고요. 여기가 이제 XL-XC가 된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 임피던스, 여기 길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R분의 XL-XC가 돼버려요. 그러면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XC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값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자, 루트 R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여기죠. 여기 크기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근데 그 리액턴스가 XL-XC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역률은 임피던스분의 저항. 그 임피던스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 식이 일로 들어오면 돼요. 임피던스분의 저항. 그 다음 무효율은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 XL-XC. 이렇게 해서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렬회로 있죠?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 RLC 직렬회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병렬보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병렬회로가 나와 있죠? 병렬회로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 개념이 나오냐면, 자, 먼저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기 Y라고 하는 문자가 보이죠? Y. 이 Y가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 Y가 무엇냐면은 이게 어드미턴스라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그냥 이 어드미턴스라는 게 뭐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라고 하는데, 이 병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피던스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의 역수, 즉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렬회로에서는 임피던스의 개념이 아니라 어드미턴스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RL 병렬회로가 있고요. RC 병렬회로, 그리고 RLC 자, 병렬회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제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자,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병렬. 말 그대로 병렬로. 이거는 RC 병렬회로는 저항과 그리고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렬 형태로, 직렬과 반대로. 그 다음에 RLC 병렬회로는 세 개의 소자가, 그죠? 세 개의 소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렬회로인지 병렬회로인지는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죠? 일렬로 연결했는지, 나란히 연결했는지 이렇게만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자, 위상차를 볼게요. 위상차. 자, 위상차 같은 경우는 아까 직렬회로와 바뀝니다. 분모 분자가 뒤바뀌어요. 자, 여기서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뭐가 돼요? 오메가 L분의 R이 됩니다. 바뀌었죠? 아까 그 직렬회로에서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렬회로에서는 분모 분자가 뒤바뀌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도 드릴게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렬회로 같은 경우는 시기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개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I는 YV가 됩니다. 그렇죠? Z분의 1이 Y니까 이게 YV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기 형태가 아니라 곱하기 형태로 쓰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병렬. 왜? 그 직렬 합성저항을 구할 때와 병렬 합성저항 구할 때 어때요? 병렬이 더 복잡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직렬일 경우에는 R1 플러스 R2로 이렇게 구했었고, 합성저항 구할 때. 그리고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했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했잖아요. 분모의 분모. 그죠? 분모가 두 개 나왔잖아요. 그죠? 분수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병렬일 때.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드미턴스로 적용한 거라고요. 상당히 시기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R분의 1의 제곱, XL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전압이다. 이거라고요. 이게 합성 임피던스니까. 그죠? 그래서 어드미턴스 개념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역률 같은 경우도 바뀌어요. 아까 직렬회로에서는
직렬 회로에서는 자, 역률이 임피던스분의 저항이었고 무효율이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였죠. 그죠? 그런데 병렬 회로에서는 반대예요. 역률이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고요. 무효율이 임피던스분의 저항입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의 개념으로. 자, 똑같습니다. RC 병렬 회로 똑같죠? 자,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오메가 CR이다. 자, 보세요. 직렬 회로에서는 오메가 CR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 분자가 뒤바뀌면 오메가 CR이 되잖아요. 그죠? 바뀐다고요. 그리고 전류는 YV에서 아까 그 RL 병렬 회로랑 똑같아요. 단지 뭐가 바뀐 거예요? XL이냐, XC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리액턴스 성분이잖아요. 그죠? 리액턴스. 이것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여기 바뀌는 거예요. XL이 XC로 바뀐 거고요. XL이 XC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역률은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 무효율은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RLC 병렬 회로가 제일 복잡해요.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여기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나와서 어려운 거지 이것을 이제 그 숫자로 계산을 하면 쉬워요. 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류 구하는 것도 똑같이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죠. 이게 바로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 RLC 병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은 자 Y 이 Y가 뭐예요? Y가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했죠? 어드미턴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Z분의 1 분의 R분의 1인 건데 이 Z분의 1을 Y로 바꾼 거예요. 어드미턴스로. 식이 더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분의 R분의 1이다. 이게 역률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어드미턴스 분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여기 뭐 단독회로, 직렬회로, 그리고 병렬회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정리,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회로, 단독회로, 직렬회로, 병렬회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단독회로만 다뤄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단독회로, 저항, 그리고 자, 코일, 인덕턴스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요걸 세 가지 단독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만 있는 회로, 저항 회로입니다. 저항만 있는 회로.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전원이 이렇게 직류로 되어 있으면 직류 회로인 거고 여기 이렇게 교류로 되어 있으면 이건 교류 회로인 거예요. 똑같아요. 저항만 있는 회로입니다. 저항 성분만. 저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전압이 지금 인가되냐면은 자, V0. 그러니까 따지면 V0라기보다는 이 식이 좀 좋잖아요. V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V0가 일종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만 있는 그 회로에서 자, 전압이 얼마가 인가된 거라고요?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자, 전압이 인가가 된 거예요. 전압이. 자, 그다음에 전류는 자, I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직류에서. 그죠? 직류에서.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그 전압이나 전류값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전류 IT는 저항분의 어차피 저항값은 안 변하니까 그죠? 저항분의 VT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류에서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I는 R분의 V. 왜? 안 변하잖아요. 그죠? 값이. I 시간에 따라 안 변하니까. I는 R분의 V인데 교류에서만큼은 IT는 R분의 VT. 이거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 전압값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자, VT가 VM sin 오메가 t였죠. 그럼 여기 VT에다가 VM sin 오메가 t를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죠?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R분의 VM sin 오메가 t다? 그럼 R분의 VM이라는 게 뭐예요? I는 R분의 V, 즉 R분의 VM, 이 값이 전류예요, 전류. 전류의 최대값. 그리고 sin 오메가 t. 자, 여기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전압도, 그러니까 그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압도 sin 오메가 t로 되어 있죠? 정연파. 그죠? 전류도 sin 오메가 t로 되어 있죠? 사인파, 정연파.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sin 오메가 t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파형이 전압 파형이고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형이 전류의 파형이에요. 전류 파형. 어때요? 위상차가 없죠?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0부터 t까지. 그죠? 위상 차이가 없다고요. 하지만 전압과 전류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죠. 크기는. 그죠? 진폭. 그죠? 예, 이건 있다고요.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상차는 없다. 맞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는 뭐다? 동위상이다. 같은 위상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이다. 없다라는 뜻이죠. 위상차가 없어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항만 있는 회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인덕턴스 회로 볼게요. 자, 이거는 회로에 코일,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예요. 저항도 없고 그리고 커패시터도 없는 자 그러한 자 단독 회로예요. 자, 여기도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이 인덕터만 있는 이 회로에 자 얼마의 전압이 인가됐냐면 자 얼마 전압? VM sin 오메가 t라는 이러한 전압이 지금 인가가 된 거예요. 그죠? 교류 전압이. 자,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 코일, 인덕터 L 양단에는 뭐가 걸리냐면 역기전력이 발생해요. 역기전력. 마이너스 L, DIT, DT. 이렇게 역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자, 이 식을 보세요. 자, VT는, 전압 VT는 마이너스 2L. 그죠? 역기전력. 마이너스 2L에 대해서 L, DIT, DT.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얼마 되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VM sin 오메가 t. 지금 VT는 지금 L 곱하기 DIT, DT.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전압이 얼마로 지금 인가가 됐냐면 전압이 얼마로 지금 인가된 거예요? VM sin 오메가 t로 인가된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인가된 전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류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전류. 어디 있어요? 전류. 이 전류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요 DIT, DT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미분의 자 개념인데 이제 미분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미분하는 방법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 전류의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주냐? 자, 양쪽에 이렇게 적분을 취해주시면 이 적분과 미분이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요. 그럼 이 IT 전류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적분을 시켜주면.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 거냐면은 바로 이러한 식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식이. IT. 여기서 IT는 이거 L을 나눠준 거죠. L분의 자 VM 인테그럴 sin 오메가 t 요 dt.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만. 그럼 여기 sin 오메가 t 있죠. 이 sin 오메가 t를 적분하면 이거 있죠. sin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이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이거 이해만 하세요. 자, sin 오메가 t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죠?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떠한 개념이 나오냐면 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있죠? 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랑 똑같냐? 바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똑같아요. 이거는 삼각비, 삼각 함수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랑 같다고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돼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메가 L분의 VM 있죠? 이게 결국은 XL분의 VM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XL분의 VM, 이게 바로 전류의 최대값인 거죠. 그죠? 그래서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중요한 건 위상차를 보세요. 위상차. 자, 지금 전압은 sin 오메가 t고요. 뭐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압은 여기 sin 오메가 t고요. 자, 전류는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여기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오메가 t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앞선다, 뒤선다? 뒤선다. 뒤선다. 전류가 전압보다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 뒤선다. 어떤 회로에서? 인덕턴스 회로에서. 맞나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거예요.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선다.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건 지상이다. 아시겠죠? 앞서는 것을 진상, 뒤서는 것을 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기에요. 자, 시료 전류. 그러니까 전류의 시료값을 말하는 거죠. 전류의 시료값. I는 XL분의 V인데 이 XL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메가 L. 오메가 L이라고요. 오메가 L.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각 주파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오메가. 그죠? 자, 보세요. XL은 오메가 L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랑 같다고 했죠. 그죠? 또는 뭐 T분의 2파이. 그죠? T분의 2파이. 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오메가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가 있냐? 바로 2파이 F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계산 문제로 잘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고요. 그 오메가 L은 2파이 FL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자 저항과 똑같아요. 똑같이 단위는 옴입니다. 옴. 아시겠나요? 옴입니다. 옴. 단위 옴. 그래서 이거는 인덕턴스 회로에서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패시턴스 회로. 자, 콘덴서만 지금 이 회로에 콘덴서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자, 형성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전압이 인가된 거냐면은 자, VT는 VM sin 오메가 T라는 이러한 정연파 그 교류 전압이 자, 인가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전류의 순식값을 또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이런 공식을 배웠어요. 이런 공식에 Q는 CV라는 거 배웠죠. 직류회로에서. 그죠? 직류회로에서. Q는 CV.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회로죠. 그죠? 교류회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QT는 C 곱하기 C는 안 변하는 값이니까 안 변해요. C는 안 변해요. C 곱하기 VT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식이. 아시겠죠? Q는 CV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자, CVT. VT가 지금 VM sin 오메가 t니까 요 VT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QT는 C 곱하기 VM sin 오메가 t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IT는 뭐냐? 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했죠. 맞나요?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T는 dQT dT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전류를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전하량 QT를 모아주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뭐한다? 미분. 네, 미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QT가 CVM sin 오메가 t죠. 그죠? 그럼 이 QT 대신에 CVM sin 오메가 t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t에 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이것도 미분 공식인데 sin 오메가 t를 미분을 하잖아요. sin 오메가 t를 미분을 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앞에 오메가가 곱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미분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 sin 오메가 t 대신에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곱해진 거예요. 여기 CVM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sin 오메가 t를 미분해서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에서 이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삼각함수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알고 싶으면 여기는 사인파잖아요. 근데 전류는 코사인파예요. 그래서 위상차를 알고 싶으면 똑같이 사인파로 만들거나 아니면 똑같이 코사인파로 만들어서 위상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전압은 사인 오메가 t고요. 전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자,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플러스니까 앞선다. 맞나요?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 회로랑 반대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자,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더 앞선다. 그래서 이거는 진상입니다. 진상. 용량성 회로. 용량성.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시료 전류 한번 볼게요. 시료 전류. I는 뭐예요? 리액턴스 분의,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인데 여기는 지금 리액턴스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리액턴스만 넣은 거예요. 원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XC분의 V인데 여기서 XC,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오메가 C 분의 1이에요. 오메가 C 분의 1. 그래서 여기 XC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죠? 오메가 C 분의 1을 대입하고 분의 V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번분수니까 오메가 C V가 돼버린다고요. 전류값이.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요 XC,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 분의 1인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대요? 이 오메가는 2파이 F랑 같다라고 했죠. 그죠? 각 주파수 2파이 F.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2파이 FC 분의 1인 겁니다. 단위는 저항과 똑같이 옴의 단위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XC는 2파이 FC분의 1이라는 이 공식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가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주파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뭘 구해라? 커패시턴스를 구해라. 정전 용량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 맞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독회로, 기본 교류 소자 중에서 단독회로 부분을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RLC 직렬회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